안녕하세요. 사도입니다. 변리사 진로 상담 같은 거를 제가 종종 받곤 하는데 그때 주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부를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라는 공부 순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이거 썸네일 클릭하신 분들은 변리사의 이제 진로에 이제 뜻이 있으시거나 아마 수험 생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아마 그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. 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고민하시는 거 이제 1차죠. 1차는 산업재산권법, 우리 특허상표 디자인이라고 하고 민법 2교시고 마지막 3교시 자연과학개론 해가지고 하루에 다치는 객관식이고 2차를 뭐 미리 준비한다 이런 건 없어요. 이런 질문은 사실 받은 적 없고 1차만 포커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혹시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순서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. 이제 순서대로 배열했는데 1번이 민법이고 2번이 자연과학이고 3번이 산업재산,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혹시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내가 남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? 이런 분도 있어요.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. 민법을 첫 번째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법이 양이 제일 많아요. 양이 무지막지합니다. 이 책을 보시면 깜짝 놀라는데 우리 아마 이제 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의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90% 이상은 이공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이과로 쭉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법 과목 특히 이제 민법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이 책을 딱 마주하는 순간에 절망이 올 수가 있어요.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은 야 이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나마 살살 접하면서 쭉 끌고 나가야 돼요. 이 민법 강의 수도 엄청 많아요. 보통 이제 우리 역삼에 있는 3개 학원 중 하나 다니는데 대부분이 아마 한빛학원 다니죠. 거기에서 보면은 민법 강의가 제일 양이 두껍고 많고 그래요. 요약본 자체도 민법이 두껍습니다. 그래서 민법을 먼저 손을 대야 된다라는 거고, 두 번째가 자연과학이에요. 이게 다들 이과로 살아와서 자연과학은 나 자신 있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여기 과목의 물리화학, 생물, 지구과학이죠. 이 시험은 수능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. 수능은 이제 뭐 잘하는 친구를 뽑는 시험이라고 치면은 요거는 고시 형태라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유치하기도 하고 조악스럽고 막 그렇게 나와요.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도 나와요.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겠다 하면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이제 물리화학, 생물, 지구과학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공부 난이도는 수능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. 보통 수능 볼 때 많이들 보는 과목이 하이탑이라는 건데 그 하이탑이라는 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생물이랑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형에 가깝고 화학도 좀 암기스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필요하고 물리는 정말 좀 이 약간 메카닉적 약간 머리가 좀 필요하긴 해요. 그래서 물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도 학원 강의가 잘 돼 있으니까 학원 강의를 소화만 해도 충분하다. 합격까지는 충분하다. 이게 막 고득점 뭐 90점, 100점 맞자 이런 시험이 아니거든요. 수능같이. 이거는 합격만 하면 돼요. 합격만. 그러니까 합격하는 선까지는 학원 강의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이 오히려 이 산업재산권인데 우리가 지금 변리사 하려고 확 뛰어들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특허란 말이죠. 막 특허, 상표 막 먼저 손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현실은 이 산업재산권법에는 법적인 내용도 있지만 절차적인 내용이 꽤 있어요. 이게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 휘발성이 강합니다. 그러니까 머리에서 잘 까먹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만약에 아까 순서를 바꿔서 맨 먼저 이거를부터 손댔으면은 이걸 정말 까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끌고 가야 되는
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순서가 민법, 자연과학, 산업재산인데 이거를 저기 직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. 병렬이에요, 병렬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민법을 손을 댔고 이제 어느 정도 민법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뭐 모의고사를 쳤는데 한 95점이다 뭐 이렇게 반열에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민법을 내가 하루 종일 만약에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엔 하루에 민법을 끊는 게 아니고 민법을 하루에는 이제 1시간에서 2시간만 손대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다른 걸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? 이제 자연과학 하는 거죠. 그 자연과학도 어느 정도 반열에 계속 올라갔어요. 그럼 그거를 또 하루에 민법 2시간, 자연과학 2시간. 그 남은 시간 뭐예요? 이제 산업재산. 그렇게 해서 시험일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시험일 딱 되면 이제 쏟아 부으시면 돼요. 그런 거고 또 하나 요것도 말씀을 드릴게 진로 상담 중에서 내가 이제 군대 있다 아니면 뭐 군대 전역하는 게 얼마 안 남았다 뭐 병장이다 아니면 내가 공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시간이 좀 남고 나는 진로를 좀 변리사로서 결정을 했는데 내 시간이 좀 남는데 이거를 좀 미리 어떻게 좀 준비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와요. 진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신 분이죠. 제가 그분들한테는 뭐 어떤 조언을 드릴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보문고나 이런 데 있죠? 이런 데 가가지고 교양법률, 교양 일반 법률부터 손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이게 아까 보시면은 민법 같은 거 책 보시면 페이지랑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냥 처음에 접하면은 아이고 이게 뭐야 다른 내용 다른 사람 언어야 이러면서 이제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. 굉장히 거부감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살살 접해야 돼요. 우리 이과 특히 이과들이 많기 때문에 이과들은 요거 굉장히 거부감 들 수 있어서 약간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정도로 교양도서부터 접근하시길 바랍니다. 이것조차도 사실 좀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좀 접했던 것들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들이 나중에 민법 공부하실 때 다시 접하면은 되게 반가워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양법률 도서부터 추천을 드린다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. 이렇게 쉽게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이 시험은 지금 팩트가 말해주고 있는데 통계상으론 상위 20% 안에 들면은 1차 합격하는 시험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뭐 3,000명 이렇게 막 지원을 하는데 이 중에 허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허수 포함해서 상위 20% 안에만 들면 되는 시험이다.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아시겠죠? 이제 합격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I know gold is not enough.